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신형 구축함 최연호를 연 이틀 찾았습니다. 훈련 실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직접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최연호는 북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죠. 지난해 말에 딸 주애와 함께 이 진수식에 참석했던 모습이 또 공개돼서 언론에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만 해군 강화 전략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일단 최연호의 위력 뭐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말씀드리면 네. 북한이 그 최연호 이 진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대 가장 큰 그 함정이 보통 2,000톤급 미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격침된 이란 함도 1,500톤급입니다. 네. 근데 지금 최연호 같은 경우는 일단 5,000에서 5,500톤급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고 네. 일반적으로 그냥 구축함의 기본 스펙에 맞는 크기고요. 네.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북한함 그럼 떠올리는 게 레이더 체계도 그렇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렇죠. 뭐 함포 위에 함포나 구식 미사일 위에 별도로 무장이 변변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어쨌든 외부에 공표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가지고 보면 이게 위상 배열 레이더도 가지고 있고 또 수직 미사일 발사관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현대에서 보통은 먼저 보고 네. 상대방을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고루 갖춘 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건 외형상 얘기고 네. 실질적으로 이 겉으로 드러난 것 같이 성능이 실제로 그걸 부합하느냐. 이건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북한이 워낙 좀 부풀리기를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게 작년에 저 최연호의 2번 함이 강건함입니다. 저게 진수식에서 쓰러졌죠. 예,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네. 그 진수 과정에서 이렇게 좌초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완전히 이 레이더라든가 무기체가 실질적으로 실리지 않아서 무게 중심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한마디로 바다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연호의 이 참관과 이 공개를 또 하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야, 우리도 이런 군함이 있어. 바다에서 전쟁 벌여? 우리도 끄떡없어.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작년부터 그동안 이제 핵실험을 6번, 김정은 들어와서 4번 핵실험을 했고 전술핵 탄두까지 만들어서 핵무력을 강화한 것이 김정은의 최대 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여러 차례 선전을 해왔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바로 금년 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그 사태가 있었고 이번에 이란 사태를 보면서 김정은이 아마 어깨가 굉장히 위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사실은 해군력은 우리보다 절대 열세라는 걸 김정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걸 빨리 극복하려고 5년 이내에 최연 강건과 같은 것을 5년에 2차씩 만들겠다라는 네.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뭐 과신을 할 수 있겠으나 네. 과연 북한의 경제력으로 만들 수 있을지 네. 과연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걱정이 앞섭니다.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 북한에서는요, 이 이란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는 이런 방구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쩍 이렇게 무기 시찰 그리고 무력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 괜찮아. 난 끄떡없어. 뭐 이런 거를 보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 3일에는요. 각급 부대 저격수들의 사격 경기를 또 관람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대해서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이후에 나흘째 조용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공개적으로 군사 행보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필 이 시점에서요, 이 저격수들의 사격 경기를 관람을 하고
또 최연호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거. 뭐 이게 결국에는 지금 불안감의 표현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다음 주에 한미 연합훈련, 이 방패 훈련이 열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미군과의 훈련을 앞두고 도발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또 혹시 무슨 허튼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양갈래길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이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절대로 핵을 쥐고 있어야겠다,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화할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가장 큰 이유가 우라늄 농축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놔두면 조만간 핵가질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뭐 북한이 주로 가졌던 생각은 핵을 가져야 생존한다였는데 오히려 핵을 가지고 지금 계속 손에 쥐고 있다가는 네,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9차 당대회도 끝났고 굉장히 새로운 강성대국을 건설한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를 했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미국의 정책에도 과감히 비판할 수 있는 북한의 모습을 3월 1일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선을 넘는 순간 아하. 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지금 김정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위 조절을 나름대로 지금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적당하게 군사 시찰 행보를 계속 공개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미국의 이란 공습의 가장 큰 대의 명분은 바로 핵 보유를 막는 것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핵시설 기습 타격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에는 위험하다. 이런 발언을 했죠. 자, 바로 이 미친 사람, 이게 바로 김정은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2017년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달 김정은이 핵단추를 놓고 핵단추를 난 누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보다 더 큰 핵단추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지금 사실 이란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간접적으로 만약에 지금 김정은이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이 운반 수단이 아직은 미달됐기 때문에 네. 미국이 지금 유보하고 있지만 북한이 만약에 ICBM이라든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미국 직접 비협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다면 네. 아마 미국도 중단하지 않고 네. 이란에 했던 그런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패널께서 진수식에서 쓰러졌던 배가 최연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연호가 아니고 강건호 2호였던 강건호가 쓰러졌던 것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함이죠. 네네, 이번함 강건호가 쓰러졌던 거고요. 김정은이 시찰했던 최연호는 쓰러졌던 배는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한 미군이 보유하는 일부 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미군의 무기를 지금 중동으로 일부 빼서 옮겨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 만약에 한다면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할 겁니다. 그렇죠. 작년 6월 달에 이제 이란을 기습 타격 12일 동안 타격했던 그때 당시에도 우리 주한 미군 패트리엇 부대 일부가 네. 이 중동 지역으로 이 미군 시설로 이전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방공 전력의 소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한 미군 전력의 일부를 네. 그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아니요. 없을까요? 예, 다만 지금 네. 이게 없던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미 과거에 그 이라크 전쟁 때도 그렇고요. 미국의 이 전력들이 그러니까 뭐 특히 중동적이나 이런 전력 지역에서 좀 예비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 할 때 한반도에 있던 주한 미군 전력의 일부가 이동한 사례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동안은 네. 이제 지금 이 이동한 전력만큼의 대체 전력이 제공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이 사례를 보면 미국의 그 이 새로운 국방 전략서라든가 이런 거 안에 이제 한국이 특히 재래 전력 면에서는 이제 충분히 북한 억제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래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의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한미 간의 협의에 주력해야 될 거는 이동 자체보다는 이동해 있는 동안에 대체 전력이 얼마만큼 제대로 주둔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이동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네. 자, 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군, 인민군들의 동계 훈련 영상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인데요. 지난달 열병식에서 공개한 영상을 다시 내보낸 겁니다. 상의 탈의한 채 얼음을 몸에 막 비비고 쇠사슬 끊고 이른바 차력소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장면인데 뭐 저런 건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다 겨울에 하는 훈련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자꾸 저렇게 공개하는 데는 다 의도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러시아 그 전쟁에 파병한 인원들이 특수부대 출신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인원들이 희생이 됐죠. 김정은이 그들을 영웅화하고 그들의 위력, 그들에 대한 김정은의 애정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사실 일종의 참수 작전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부대들이 김정은, 다시 말하면 북한의 어떤 지휘부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역량, 특수 역량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 감히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시도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도 김정은의 군대, 김정은을 보유하는 군대는 이렇게 강력한 군대다. 그리고 이들의 위력은 이렇게 놀랍다. 라고 하는 것을 내외적으로 선전하고 그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공적은 내가 한 거야. 내 힘은 막강해. 이런 것을 과시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게 오히려 우스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 게 네. 요즘 이래 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보내는 건 결국 첨단 무기라든가 시스템 위주의 군사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특수부대 가지고 다 전쟁이 끝날 수 있으면 네.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자기네 정규군을 특수부대로 메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저렇게 근육이라든가 개인적인 완력을 주장하는 걸 통해서 얼마만큼 상대방한테 그렇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는 제가 볼 때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앞부분에 위성과 AI가 동원된 최첨단 전쟁을 이야기하다가 북한 얘기로 가니까 근육질의 특공대가 나와서 사슬 끊는 거를 보면 과연 저게 21세기 현대전에 어울리는 그런 무력 과시인지는 뭐 누가 봐도 다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